안녕하세요. 전기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이제는 뭐랄까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까지 넘보는 기업이죠. 테슬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함께 핵심만 빠르게 파악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상용화, 그리고 에너지 사업까지 그야말로 혁신의 연속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요. 현재 마주한 도전 과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좀 명확한 시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3분기 성적표부터 열어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속사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성적은 꽤 인상적이에요. 3분기 매출이 28억 9,500만 달러. 이걸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11.6%,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무려 24.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6.6% 높았고요. 오, 예상치보다도 높았군요. 네, 특히 모델 Y 신규 버전 출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인도량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량 있잖아요. 이것도 12.5기가와트아워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서 그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한 3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 견조하다고 볼 수 있죠. 와, 매출, 차량 인도, ESS 설치, 현금 흐름까지 숫자만 보면 정말 잔치 분위기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시장 반응은 좀 달렸단 말이죠. 주가가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뭐였을까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수익성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영업이익은 16억 2,400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2%나 급감했어요. 40%나요? 와. 네.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10.8%에서 이번 분기에는 5.8%.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거죠. 시장은 예상보다 좋은 매출 성장세에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이익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빈 강정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올 법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나온 거죠. 40% 넘는 영업이익 감소라니 정말 큰 폭인데 단순히 뭐 차값을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이익률 하락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원인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분기 이익 감소는요. 일회성 비용 증가가 사실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첫째는 미래 AI 기술의 핵심이죠. AI 칩 설계 조직. 이걸 통합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좀 발생했고요. 아, 조직 개편 비용이요? 네. 둘째는 법무 비용이라던가 주주총회 준비 같은 이런 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좀 중요한데 AI 분야 인재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크게 늘린 점, 이것도 비용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아, 인건비 부담도 커졌군요. 네. 특히 그 차세대 AI 모듈 개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AI 14에서 AI 15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투자가 좀 집중된 측면이 있어요. 뭐랄까,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린 모습,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는데 약 4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담이 있었어요. 이게 전기차하고 ESS 사업에 반반씩 나눠서 반영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당장의 뭐 차량 판매나 ESS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특히 그 AI라는 핵심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조직 정비, 또 외부적인 관세 요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3분기 이익이 크게 줄어든 거군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우위에 베팅한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감소폭이 마이너스 40.2%였잖아요. 이것과 비교해서 감가상각비 같은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기업의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조정 EPDA인데요. 이 조정 EPDA 감소율은 9%대에 그쳤습니다. 아,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회성 비용 부담이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즉, 3분기의 비용이 좀 집중적으로 반영되었고 이런 일회성 요인들은 다음 분기부터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일회성 비용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이네요. 그럼 이제 미래를 좀 봐야 할 텐데요. 이런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딛고 테슬라의 수익성을 다시 끌어올릴 만한 뭐랄까 비장의 무기 같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는 이미 여러 구체적인 성장 엔진을 가동 준비 중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로보택시죠. 연내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였네요. 벌써요. 네, 이게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 모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 이후에는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8개에서 10개 도시로 빠르게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와,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또 다른 핵심은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입니다. Full Self Driving이죠. 현재 유료 구독 전환율이 한 12% 수준인데요. 아, 12%요? 생각보다는 아직, 네.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V14.1 업데이트로 성능을 개선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도 준비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사용될 메가블록이라는 ESS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출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보택시 상용화 임박에 FSD 성능 개선과 유료화 확대, 그리고 대규모 에너지 사업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실제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건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석가들은요, 3분기가 여러 비용이 집중된 바닥이었다면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서비스가 계획대로 연내 오스틴에서 시작되고 또 FSD V14.1 업데이트 반응이 좋다면 관련 매출 인식이 시작될 수 있겠죠. 네네. 메가블록 역시 내년 출하가 예정되어 있고요. 물론 각 사옥의 실제 진행 속도라던가 규제 환경 변화, 시장 수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수익원이 가시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군요. 그런데 현재 테슬라 주가 10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약 $439 정도인데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356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테슬라를 둘러싼 시장의 복잡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확인된 이익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나 AI 같은 미래 혁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현재 주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군요. 그렇죠. 즉, 현재의 실적보다는 먼 미래의 잠재력을 상당히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투자 의견 분포를 보면 이런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매수 의견이 46%로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보유가 27%, 매도 의견 역시 27%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매도 의견도 꽤 되네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를 믿는 투자자와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나 혹은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 경쟁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정말 기대와 우려의 줄다리기군요. 그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어떤가요? 컨센서스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요, 2025년 전체 실적은 3분기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전망인데요.
2026년에는 다시 뚜렷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2026년이요? 네, 매출은 2025년 대비 15.7% 증가하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무려 59.2% 급증하면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59%요? 네, 주당 순이익 EPS 역시 2026년에는 3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로보택시, FSD 유료화 확대, ESS 사업 같은 이런 신규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최근 실적 발표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3분기 실적은 AI 투자 확대, 조직 정비, 관세 같은 일회성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잠시 흔들렸지만 전기차 판매와 ESS 사업 자체의 성장세는 여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 상용화, FSD 고도화, 메가블록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수치나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테슬라가 약속한 미래 성장 동력들이 계획대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흔히 고진감래라고 하죠. 지금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라는 이 쓴맛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성장의 단맛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계속 확인해야겠지만요. 네, 고진감래. 좋은 말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그리는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시대가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출퇴근 풍경부터 도시 설계, 여가 시간 활용까지 상상할 수 있는 변화는 정말 무궁무진할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